주호민이 2차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후폭풍이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호민이 입장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해당 글에 따르면 주호민은 첫 번째로 올린 입장문에서 특수교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문장은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수정 전 입장문은 학교 측이 주호민 측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신고를 종용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주호민 역시 이를 의식하고 수정한 것으로 보이죠. 입장문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아이의 외삼촌이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대화했다는 부분에서는 신고를 하시라고만 하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꼈다라는 문장 역시 학교가 신고를 하라고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자신의 자녀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10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로 풀었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부분 혹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전부 수정했는데요.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변호사에게 실시간 검수받으시나? 솔직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선생과 학생을 위해 과격한 문장을 다듬는 것일 수도 있다라며 옹호하는 댓글도 있죠.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일부 네티즌들은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입장문의 내용 중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 작년에 신고한 이후로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제까지 해당 특수교사가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무응답이었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또한 입장문 내용 중 주호민의 아이의 수업 환경이 열악했음을 언급하는 부분, 그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주호민은 이미 특수학급 교사가 한 명뿐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해당 특수교사를 직위해제 되도록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호민은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2학년 학생들의 성교육 시간에 학교에서 정한 강사가 있었으나 주호민 부부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부부가 원하는 강사로 섭외가 되었죠. 알게 모르게 학교에 많은 입김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호민이 밝힌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이유는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아이도 놀랐고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라며 당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민의 아들이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소중이를 보여주고 학기 초부터 손찌검을 하자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여학생의 학부모는 주호민의 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분리조치, 더 나아가 강제전학까지 요구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강제전학만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주호민 부부에게 피해 아동 측에 사과를 부탁했으나 주호민 부부는 아이를 계속 통합학급에 남아있게 해달라며 오히려 선생님을 밤낮이고 연락하며 괴롭히다가 결국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선생님을 고소해버린 것이니 입장문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는 아프고 불쌍한 아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면 왜 녹음본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라는데, 그렇다면 불법으로 녹음을 하고 선생님과 대화 없이 고소부터 하는 것은 사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면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왜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 안정만 생각하며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당시 생각이 짧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지만 결국 녹음본을 듣고 우리는 충격받았고 아이가 고통받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전히 이 부분은 피해의식 속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이 입장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는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에 의무가 있는데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입장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읽어보면 내가 특수교사를 대면하지 않고
않고 신고한 것은 교육청과 교장 선생님이 전부 허락하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글을 썼죠. 앞서 얘기했듯 주호민 부부는 교사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을 했고 선생님이 하루 종일한 수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만 딱 골라서 편집한 뒤 선생님을 고소했으며 이에 놀란 선생님이 대화로 풀어보자고 하니 주호민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선생님은 결국 직위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호민 부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는 마음이 아픈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식의 입장문은 5명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었던 돈 많은 유명 웹툰 작가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 입장문에 공감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이 사태는 또 어떤 국면으로 새롭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이상 영상 마칩니다.